5cm 정도 위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레탄 창도 5cm 위로. 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어제 자고 머리를 안 감았더니 이 머리가 납작쿵이 됐습니다. 이 노지에서는 뭐 머리 같은 거 감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 샤워장 찾고 막 그러는데, 저는 노지에 오면 웬만하면 안 씻습니다. 제가 이 루프탑 캠퍼로서 이 루프탑을 사용하면서 한 몇 회 정도 피칭을 했냐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간을 따져보면 한 100회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에 100회 정도를 루프탑을 피칭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느낀 점들, 어떻게 하면 루프탑을 안전하고 텐트가 스킨이 찢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딱 10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루프탑을 펼치잖아요. 근데 확장형이 아닌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확장형인 분들은 요거 반드시 알고 처음에 펼치셔야 돼요. 펼칠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여기 이렇게 모기장이 있잖아요. 이 모기장이 우리가 접을 때는 이렇게 펄럭거리게 이 지퍼를 개방을 한 다음에 텐트를 접는단 말이에요. 근데 펼칠 때는 얘를 이렇게 반드시 메쉬창을 이렇게 지퍼를 다 잠근 상태에서 펼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코너가, 메쉬창의 지퍼가 코너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 코너가 지퍼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뺑뺑하게 펼치고 나서 메쉬창을 닫는다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지퍼가 어긋나서 닫히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어긋나서 닫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어긋나서 닫히게 되면 나중에는 이 메쉬창 스킨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퍼를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메쉬창을 닫은 다음에 텐트를 펼치고 각을 잡아야지만 이게 과하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 메쉬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텐트를 펼치게 되면은 이거를 이 메쉬창의 간격보다 더 많은 탄력으로 벌리기 때문에 이 메쉬창이 그렇게 찝힐 정도로 너무 뺑뺑하게 됩니다. 차라리 살짝의 요령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원판에서 확장판까지 거의 이렇게 접혀 있는 거를 일자로 만들어서 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주름이 진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덜 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덜 펴면 텐트가 모양도 덜 이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잘못하면 지붕에 비가 고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펴기는 펴되 항상 메쉬를 먼저 닫아 놓고 그 다음에 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제가 스트링이 여기 하나 매져 있죠. 이 이제 루프탑을 펼치고 나서 우리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아니면 돌풍이 밑에서 위로 올라 부를 때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유격이 살짝 유격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다리가 잘못해서 움직이면 여기 확장판이 이렇게 확 내려앉는 수가 있어요. 위에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패밀리 버전은 여기에 또 폴대가 하나 있어요, 대는 게. 근데 제가 혼자 잘 때는 폴대를 안 대요. 어차피 저 안쪽에서 자고 저는 이렇게 고정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2인용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다리를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 일단 사다리를 고정을 했어요. 딱 고정을 했을 경우 확장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해서 땅바닥에 팩을 박으면 돼요. 그런데 땅바닥에 팩을 박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이 주차장 같은 데 가서 캠핑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데 가서 캠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퀴 휠에다가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쭉 사용을 하면서 생긴 요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 끈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이 끈에다가 묶은 이유는 원래 뭐 여기다가 피스를 박아서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이 끈에다가 묶는 게 훨씬 튼튼해요. 왜 그러냐면 이 끈이 저 실내에서부터 저 위에 알루미늄 바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시는 게 훨씬 튼튼해요. 여기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렇게 바퀴 휠에다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팩을 박지 않아도 너무 튼튼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묶어서 쭉 내려와서 저기 앞바퀴에 묶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사용했던 매듭,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매듭법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정말 튼튼해요. 스토퍼는 이 강도를 따라오질 못합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노하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다리를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사다리를 고정하는 방법. 자, 여러분, 사다리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걸 풀어 볼게요. 이걸 풀으면, 자, 이게 눌렀을 때 여기에서 이만큼이, 제 텐트 같은 경우에 이 차량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칸만 반을 딱 접으면 여기서 반이 락이 걸리게 돼 있어요. 자,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딱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반만 딱 접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쭉 펼쳐도 높이가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차량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어디를 접어라 이런 말은 못하지만 제가 이걸 고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밑으로는 안 내려가지만 들리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들려버리면은 위험해요. 나중에 내려올 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보여드렸던 매듭법 중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항상 걸어놔요. 여기다가 그냥 접을 때에도 같이 이렇게 걸어서 그냥 접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 끼우는 이 스트링은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조금 얇은 스트링으로 해서 이 두껍게 되면은 이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걸 락을 접었을 때 나중에 사다리가 접히지 않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스트링을 사용을 하시고요. 요만큼 묶은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매듭으로 그냥 쫙 당겨 주는 거예요. 쫙. 그리고 자, 그리고 요 끈은, 나머지 끈은 이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요 옆에를 밟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위로도 안 가고 밑으로도 안 가고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안정감이 있어요. 이 사다리를 피칭을 해놓고 이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텐트가 앞으로 꺾여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기 보이시는 그 텐션바 있죠? 텐션바. 이 텐션바가 양 옆에 이 창에 끼우는 텐션바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 끼우는 텐션바는 끝에 반드시 고무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 앞에 끝에를 반드시 고무를 끼워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스킨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끝에 툭 튀어나온 거 보이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처음엔 고무가 있었는데 빠져나가고 없어요. 이게 쓰다 보면 잘 빠져요. 그런데 요 끝에가 뾰족하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스킨이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군데가 빵꾸가 나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빵꾸가 뽕 납니다. 그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안에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봉선마다 심실링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심실링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떠요. 그러면 뜨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조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심실링이 시간이 지나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텐트의 본사 AS를 가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심실링을 다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데 보시면 자, 조금씩 떴죠? 이게 방수와 이 텐트의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심실링을 가끔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뜬 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사로 가셔서 이 심실링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네 회사 거니까 비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오래된 텐트라면 비용을 받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 생각엔 뭐 서비스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놀러 가는 셈 치고 본사 한번 가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실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의 또 주의사항, 요거는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6번째 사용상 주의사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더니 여기가 이렇게 까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다리를 접어서 넣을 때 여기가 닿는 부분이에요. 맨 끝에 부분, 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밑바닥에 가장 두꺼운 부분이 딱 여기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얇은 고무판으로 이렇게 쫙 좀 뭐 양면 테이프나 본드를 이용해서 얇은 고무판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은 이런 확장판이 까지는 현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확장판에 고무판을 붙일 때는 여 끝에서부터 아예 여기까지 그냥 붙여버리세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만 닿는데 요만큼만 붙여도 한 2뼘 정도만 붙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과연 우리가 이 루프탑이 접었을 때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안에 어느 정도를 수납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많이 수납을 해도 텐트를 꽉 눌렀을 때 저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꽉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바닥에 매트가 하나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매트 하나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 하나하고 이 이불 하나를 넣어 갖고 다니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 자, 일단 전기장판을 이렇게 아예 반을 접어요. 이제 220V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이 12V는 왜 반을 접어야 되냐면, 12V는 1인용, 2인용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게 돼 있죠, 전기가. 그래서 가운데에는 열선이 없습니다. 근데 모서리를 이렇게 여 중간쯤에 접어서 꽉 누르게 되면 잘못하면 열선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 정도를 아예 접어버리면은 요 라인에는 열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반을 접어버리고요.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이불을 깔아요. 그 다음에 덮는 이불을, 전기장판이 밑바닥에 있고 그 위에 이불을 깔면 더 두꺼워지니까 여기 전기장판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두 겹으로 접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루프탑에 사용되는 부속들을, 폴대나 그 다음에 저희 천장 기지지대, 그 다음에 전기장판, 손잡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접을 때 손을 대지 않아도 양쪽이 이렇게 딱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끔 밴딩을 해줘요. 이거는 이 밴드가 있는 텐트도 있고 없는 텐트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메세타 본사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 두 줄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밴드를 해준 다음에 이 지퍼 여는 거, 지퍼를 창 3개를 이렇게 우레탄 창과 메쉬 창, 그 다음에 내부 스킨까지 지퍼를 완전히 열지 마시고요. 요거 열으실 때, 자, 우레탄 창과 메쉬 창, 내부 스킨이 있는데요, 요 지퍼 순서를 내부 스킨은 맨 아래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메쉬 창은 한 5cm 정도 위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레탄 창도 5cm 위로, 지퍼를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요렇게 해놓고 닫아야지 이 지퍼가 스킨이 찝히지가 않아요.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다 한꺼번에 뭉쳐놓고 닫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알루미늄 바하고 지퍼하고 찝혀서 나중에 스킨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닫을 때는 항상 요만큼 요렇게 서로 이렇게 지퍼가 찝히지 않게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닫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 정도는 딱 요 정도로 베개 같은 건 꺼내야 되고, 이렇게 전기장판 하나와 이불 하나, 그 다음에 저렇게 위에 폴대나 저런 바가 스텐션 바 같은 거 넣으시면 아주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8번째는요, 저기 보이시는 우레탄 창 있죠? 저 우레탄 창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 우레탄 창을 겨울에서 한 지금 6월, 5월 말까지만 저렇게 장착해서 사용하시고, 한여름에는 분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겨울에는 햇빛이 뜨겁지 않지만 한여름에는 햇빛이 뜨거워져서 저 우레탄 창이 누렇게 변합니다. 누렇게 변하면은 그거 닦기도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 창을 저 밑에는 벨크로로 돼 있으니까 지퍼를 완전히 열어서 벨크로를 떼신 다음에, 한여름에는 우레탄 창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노래지지 않는 노하우입니다. 9번째 노하우는 뭐냐? 9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저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처마예요. 처마, 창문 처마인데,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이제 저 처마를 딱 해서 텐션바를 걸어 놓으면 비가 텐트 안으로 쳐들지 않는 처마인데, 저 처마는 피칭을 하고 저희가 텐트를 거들 때 잘 말린 다음에 저렇게 똘똘똘 말아서 텐트를 접으셔야 돼요. 저거를 말지 않고 접으면은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또 구겨지기도 많이 구겨져요. 그래서 저거를 반드시 저렇게 똘똘똘 마른 다음에 텐트를 접으시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스킨도 별로 없고, 나중에 다시 폈을 때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안전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안에 이렇게 볼트가 보이죠? 이 가로바도 보이고, 근데 이 가로바도 열면 속에 육각렌치로 조이는 게 돼 있고, 저 볼트가 물론 풀리지 않는 나사, 자동적으로 풀리지 않는 나사일 뿐인데, 그래도 가끔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 손으로는, 이 나사가 사람 손으로는 돌아가지 않지만 이게 차량의 진동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나사를 점검을 해서 조금씩 조여주시고, 이 가로바도 손으로 텐트를 흔들어 봤을 때 이 텐트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어느 정도 보면 가로바가 다 조여졌는지 풀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로바가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항상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루프탑 텐트를 100회 정도 피칭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가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10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텐트의 수명을 오래가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점검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탐구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